34, 35, 36. 자, 괜찮아?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됐다, 그렇죠? 48, 49, 50. 50번. 50번? 50번 볼까요? (50번) 문제 보자. 그림과 같이 한 원에 내접하는 두 삼각형 ABC와 ABD에서 AB가 16루트 2, ABD가 45도, 그 다음에 BCA가 30도일 때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건 이거 하나만 알면 되겠는데? 원이 있을 때 요각이랑 요각이 같음을 알면 되겠다.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은 같지. 이해하나? A, B, C, D가 있으면 C가 지금 30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30도가 돼야 되는 거야. 됐어? 이것만 알면 이제 우리는 요 삼각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에 45도 요 길이를 x, 30도가 마주보는 길이가 16 루트 2니까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문제는 사인 법칙 쓰면 되죠. 사인 30분의 16 루트 2가 사인 45도 분의 x. 오케이. 서원아 이거 봐야지. 이거만 보면 되지. 얘하고 얘가 같고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 길이 같은 거 맞지? 오케이. 예. 그러면 사인 32 2분의 1 x랑 얘랑 얘 곱한 거 16 루트 2랑 2분의 루트 2 곱한 거 x는 32. 요거만 구하면 되겠죠. 이해하세요? 51, 52, 54. 51요. 51번, 53번도 53번도, 51번. 좌표 평면에서 제1사분면 위에 점 P가 있다. 점 P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라 하고 점 Q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 할 때 세 동경 OP, OQ, OR이 나타내는 각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하자. 사인 알파가 3분의 1일 때 사인 제곱 베타, 탄젠트 제곱 감마의 부곱한 값을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사인 알파부터 처리를 하면 자 얘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면 빗변문의 높이니까 한 이 정도 있는 게 맞겠다. 여기 P라는 점이 요 길이가 3, 요 길이가 1이라는 얘기야. 맞니?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3하고 1이라고 보면 되지?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루트 8, 2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P라는 점의 좌표는 2루트 2,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어? 네. 자, 요 점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Q는 1,2루트 2가 될 거고 다시 얘를 어떻게 했어?
Q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원점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부호가 바뀌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루트 2가 R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사인 베타. 사인 베타는 3분의 2루트 2가 되겠죠? R분의 Y가 사인이니까 R분의 Y. R분의 Y. 탄젠트 감마는 X분의 Y니까 2루트 2가 될 겁니다. 따라서 9 곱하기 사인 제곱 알파 9분의 8 더하기 탄젠트 제곱 알파 8 하면 8 더하기 72 80이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이해가? 53번도 자, 그림과 같이 AB가 3, BC가 2, AC가 3보다 크다. 코사인 BAC가 8분의 7인 삼각형 ABC가 있다. BAC가 8분의 7. 선분 AC의 중점을 M.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직선 BM과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D라 할 때 MD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MD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M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 원에서 A, B, C가 있고 요거의 중점을 지나는 요 선 여기가 D야. A, B가 3, B, C가 2, A, C는 3보다 커. 그 다음에 코사인 BAC, BAC, 코사인 A라고 쓸까요? A는 8분의 7. 그리고 여기 가운데 만나는 점이 M. 구하라는 값이 MD. 자, 우리가 한테 구하라는 게 여기니까 여기를 구하라고 하고 있고 주어져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으로 묶어낼 수 있지. MAB하고 MDC가 닮음으로 묶을 수 있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이걸로 끝나야 되는 거야. 닮음으로. 삼각형 ABM과 삼각형 ABM이니까 DCM이 닮았는데 우리는 요걸 구해야 돼. 그러면 AM의 길이를 알아야지. 그리고 AM을 알면 MC도 아는 거니까 CM도 아는 거니까 BM의 길이도 알면 되죠.
그죠? 네. 그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건 AM을 구해야 되니까 AC를 구할까? AC? AC 구할 수 있지? 코사인 법칙을 쓰면 AC의 길이를 구하려면 요 놈은 코사인 값을 아니까 요 A 값을 코사인 값을 아니까 요 전체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얘를 이용해야 돼. 삼각형 ABC에서 BC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AC 코사인 A BC의 제곱이 4 AB의 제곱이 9 AC의 제곱이 AC를 AC라고 볼게요. AC의 제곱 2배 AB가 3 AC 코사인 A가 8분의 7 AC의 제곱 마이너스 6AC 8분의 7 곱해야 되죠. 8분의 7 곱하면 4분의 21 AC 더하기 5는 0 4 곱해서 4AC의 제곱 21AC 20 인수분해 되나요? 돼요. 얼마? 5, 4. 여기 5, 4? 4, 5? 그럼 AC의 길이는 AC가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C의 길이가 4로 결정이 되니까 그렇지? 4분의 5는 안 되니까 얘가 4가 되면 이게 2 여기도 2가 될 거야. 그럼 AM의 길이가 2인 거 알았고 CM의 길이를 구해야겠네. CM CM도 2잖아. 그지? CM도 2니까 BM 아하 BM을 알아야 되네. BM은 뭐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쓰면 돼요. 요거 이제 작은 삼각형 있지? 또 작은 삼각형에서 BM의 길이를 구하는 건 BM의 제곱은 2의 제곱 3의 제곱 4, 9 곱해서 2배 하면 6, 2, 12 8분의 7 2분의 3 2분의 21 2분의 21이면 13 2분의 26 21 2분의 5 그러면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5루트 2 그러네? 그럼 2대 x는 2분의 5루트 2 대 2 주관식이야 객관식이야. 이게 잘못됐네. 그래서 루트 씌우면 2분의 루트 10이죠. 2분의 루트 10.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 됩니다. 2분의 루트 10의 x가 4랑 같으니까 x는 루트 10분의 8 10분의 8 루트 10 x는 5분의 4 루트 10 되면 되겠다. 글쎄
이게 주관식이면 답이 뭔가 잘 정수형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3번. 53번은 작년 6월 평가원 기출이니까 최근 기출로 보시면 되고 원과 삼각형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보인다. 각과 마주보는 변을 주면 사인 법칙, 두 변의 길이와 띠인각, 두 변의 길이와 어떤 하나의 코사인 값을 주게 되면 코사인 법칙을 써서 변의 길이를 구해 나간다. 그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같다라는 사실을 생각보다 참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있어. 이런 내용들 알아두면 좋고 이게 예전 교육과정에 의하면 이런 것도 많이 썼어요. 원과 비례라고 해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잖아. 원이 내부에서 이렇게 만나면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게 성립해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가 성립한다고. 그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도 있다. 참고하시면. 근데 많이 안, 어쨌든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부분이라 이제 안 쓰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삼각함수 부분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고, 자, 미리 정해놓고 갑시다. 65쪽에 31번까지 수 원부분 숙제 나갈게요. 65쪽에 31번까지. 앞에 2점짜리가 있어서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부담되지는 않을 겁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서 나오는 일반항, 중항, 합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기억해라. 등차, 등비 수열의 일반항과 합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수토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수토 부분에 (121쪽부터) 보면 되죠. 121쪽에 50, 51, 52, 53, 54, 55, 56 매우 일반적인 극대극수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57, 58, 59, 60, 61 61번부터는 이제 활용되는 부분이죠. 61, 62 방정식, 부등식에 연결되는 거야. 63, 64, 65 괜찮으세요? 66, 67, 68, 69 뭐 속도가 속도는 생각보다 많이 주어지는데 그 많이 주어지는 스타일 자체가 그래프 해석 문제는 보통 4점짜리로 넘어가고 단순하게 속도나 가속도 구하는 문제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가볍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70, 71, 72, 74 다 괜찮아? 73번까지가 숙제였습니다. 자, 적분 들어가서 적분 부분에서의 숙제도 적분도 31번까지로 하겠습니다. 137쪽에 31번까지. 오케이. 사전 집중으로 갈까요? 사전 집중.
수원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수원 부분에 26쪽에 28, 29, 28번. 디귿을 하려면 기억, 니은이 연결돼서 같이 가셔야 될 겁니다. 28번 문제 볼까요? 사전 집중 26쪽에 28번. 자, 28번에 나와 있는 문제가 y는 2의 x승과 주어진 함수가 이래. y는 2의 x승. 그리고 2차 함수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얘네들의 교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프를 먼저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까? 얘가 1,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꼭지점을 0,2로 하고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1이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생겨요. 자, 그리고 지수함수는 마이너스 1일 때가 한 2분의 1쯤 지나겠죠. 마이너스 1일 때가 2분의 1쯤 지나고 0일 때 1 지나고 1일 때 2를 지나갈 거야. 2를 지나가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겁니다. 오케이. 교점의 위치를 보면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그 교점이 되는 거야. 그 교점을 x1과 x2라고 하지. x1, x2. 오케이. 자, 이제 해석하는 거야. 기억. x2는 2분의 1보다 크다. 여기가 x2인데 2분의 1보다 크대요. 그럼 0하고 1 사이니까 2분의 1이 뭐 요쯤에 있겠지. 응? 내가 그린 그림이 제대로 그렸다라면 맞는 거죠. 자, 2분의 1에 대한 값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y는 2의 x에다 2분의 1 대입하면 루트 2가 될 거고, 아니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3이 될 거야. 루트 2와 2분의 3은 누가 더 커? 응? 루트 2가 커, 루트 3이 커? 루트 2가 커, 2분의 3이 커. 민규야, 누가 더 크니? 루트 2하고 2분의 3은 누가 더 크냐? 지금 모르지 너. 루트 4분의 9하고 루트 2는 누가 더 커? 응? 얘가 더 큰 게 맞지? 그러니까 2분의 3이 루트 2보다 위에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2분의 1에서 2의 x승이 2차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점이 2분의 1보다 큰 쪽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참이 된다. x1은, x2는 2분의 1보다 큰 쪽에 있는 게 맞다. 맞지? 자, 니은 y2 마이너스 y1과 x2 마이너스 x1은 이쪽이 더 크대. 보여지는 이 식의 모양으로부터 내가 눈에 딱 띄는 게 뭐야?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 기울기가 떠올라야 돼. 양변을 x2 마이너스 x1으로 나누면 x1보다 x2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x2 마이너스 x1은 양수야. 양변을 x2 빼기 x1으로 나누면 부동호 안 바뀌어요.
이걸로 나누면 얘는 1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지금 준 거야. 그지? 맞아? 네. 자, 그럼 이제 봐봐. 요놈하고 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요 두 개를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려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을 하나 그려야지. 그지?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요 점 있지? 2분의 1, 2분의 3하고 요 점 있지? 요 두 개를 연결하면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야, 이게. 0,1과 2분의 1, 2분의 3은 x값이 2분의 1만큼 증가할 때 y값도 2분의 1만큼 늘었으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된 거야. 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요 점과 이 이차함수 위에 2분의 1에서의 요 점, 요 두 개를 연결하면 얘 기울기가 1이야. 요것보다 얘가 더 작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도 3이 되는 거야. 알겠어? 디귿 y1 곱하기 y2가 y1, y2가 2분의 루트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y1, y2라고 하는 게 곱해져 있는 이 값이 2의 x1, 2의 x2로 바꿔 쓸 수 있겠지? 맞아? y1은 x1에서의 함수값, y2는 x2에서의 함수값으로 의미하니까 그럼 주어져 있는 얘는 x1 더하기 x2가 된 거지. 아니 2분의 루트 2는 2분의 루트 2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의미하고 1은 2의 0승을 의미합니다. 밑이 1보다 큰 지수니까 x1 더하기 x2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다 라고 지금 준 거지. 맞니? 자,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확인하는 거야. 0보다 작은 건 x2라고 하는 값이 2분의 1보다 큰 쪽에 있고 x1이라는 값이 2분의 1보다 더 작은 쪽에 있어서 이 두 개의 값을 더한 건 0보다 작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결국에는 x1의 위치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x1의 위치도 이게 x2는 2분의 1보다 큰 게 분명하니까 x1의 위치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의 값을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루트 2분의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값은 2분의 루트 2가 될 거야.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는 뭐 2분의 1 대입하면 얘랑 똑같겠죠? 따라서 이 교점의 위치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작은 쪽에 있는 게 분명하지. 맞아? x2가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x1은 x2의 위치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거고 x1의 위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겠지.
맞니? 얘네들을 둘이 더해보자.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x1 더하기 x2는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맞아? 그러면 여기는 성립하는 게 확실히 확정됐지? 맞니? 그럼 0보다 작냐라고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0보다 작느냐라는 거. 주어져 있는 x2의 위치는 2분의 1하고 더 가까이 있고 x1의 위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작은 쪽에 있는 거야. 원래대로 하면 얘네들에 대한 어떤 위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준 4분의 3하고 x2의 위치는 4분의 2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은지하고 x1의 위치는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1 요 사이에 있는 것들까지도 확인을 하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직관적인 어떤 판단을 위해서 x2의 위치가 4분의 3을 기준으로 한 것과 2분의 1 사이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더 작은 쪽에 있는 걸로 확인을 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더 작은 쪽에 x1이 있다라면 그럼 이 둘이 더한 값은 0보다는 더 작은 값이 된다. 알겠어? 그러니까 2분의 1에서의 상황을 비교한 거고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x1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더 작은 쪽에 있다는 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x1과 x2를 더하는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도 증명이 돼서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디귿까지 이 부분까지 다 참이 된다라는 게 판단이 됩니다. 소두부는 이해하십니까? 괜찮아? 문제는 많이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28번 스타일 자체가 이게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어. 한 20년 전에 1990년대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갖다 쓰기는 하는데 그래서 약간 좀 최근에는 잘 안 보여지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의미는 되게 뭐 기억도 그렇고 니은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오래된 문제야, 오래된 문제. 29번, 30번. 괜찮아? 괜찮냐고? 장군아. 응? 안 했다고? 이 30번인가가 내가 풀어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 30번 30번은 질문할 거라고? 안 풀었다고? 안 풀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30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확실하게 알면 돼요. 30번 봐봐. 30번. fx가 절대값의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x가 2분의 3까지. 그리고 여기 하나의 조건이 더 있죠. f의 x 더하기 2가 fx다. 사실 요 놈에 대한 해석이 돼야 돼. 저게 해석이 되면 뭐 그 다음부터 별게 아니에요. 응? 여기 무슨 뜻이죠? 여기 무슨 뜻이야 여기? 장군 무슨 뜻이냐고? 네? 여기 무슨 뜻이야? 이어지는 거. 다시 정확하게. 저거 방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주기. 주기함수. 주기가 얼마? 주기가 2인 주기함수야. 근데 준함수의 이 크기가 얼마큼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가 얼만큼이냐? 응? 딱 이만큼이지. 그러니까 한 주기에 대한 함수 딱 준 거야.
그리고 저 주기를 저 그림을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y는 2의 n분의 x승이라고 하는 이 값에 교점을 5개가 되도록 n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30번에 보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절대값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1이라는 이 그래프의 형태는 V자 그래프예요. V자 그래프. 원래 x 더하기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3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x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보다 큰 쪽은 x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3인 이런 그래프인 거야. 알겠어? 2분의 1보다 크면 양수니까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1에서 이게 나올 거고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돼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3이 될 거라고. 2분의 1일 때가 1입니다. 여기에 이제 1이 되는 선이 쭉 갈 거고 여기 2분의 1 2분의 1일 때의 값이 1이고 이쪽으로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 가니까 2분의 3일 때가 여기가 2가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2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여기 이제 하나의 그래프로 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저기 나와 있는 식이 요 그래프인 거야.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여기까지 여기 딱 이만큼이거든 지금. 요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어? 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되겠지? 저기다가 y는 2에 n분의 x승이라고 하는 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응? 요 놈은 n 제곱근 2의 x승인 거지. 그지? 여기 나와 있는 얘는 1보다 큰 숫자예요. 1보다 큰 숫자입니다. 알았어? 1보다 큰 거야. 이게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죠. 증가하는 함수가 돼. 요 점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함수가 돼. 그럼 이쪽에서 만나는 점이 아예 없겠지. 그치? 이쪽에서 만나야 되는데 5개가 만나야 돼.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그려야겠네. 5개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다시 여기서 하나 더 그려놓고 나면 자 그래프가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증가해야 되는 거야. y는 2의 n분의 x승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야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만나겠지. 맞아? 제일 가까이 있는 거.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이 제일 가까운 거야. 얘가 와서 여길 딱 지나가는 이 순간이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4개네. 아, 이것보다 여길 지나면 안 되는구나. 이것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겠네. 응? 저것보다 조금만 내려가면 되고. 또 이 지점을 지나는 순간보다 이게 와서 쭉 와서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보다는 위로 올라가야겠네. 그치?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 6개가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자, 정한나. 요 점은 여기서 여기가 2분의 3인데 이만큼 넣었으니까 2분의 5. 요 지점은 여기서 이만큼 넣으면 2분의 9가 되겠지. 예. 따라서 2분의 5일 때 F 말고 지수함수에다가 지수함수를 gx라고 적으면 2의 n분의 x에다가 2분의 5 집어넣으면 2가 된다 하나. 또 하나는 g에다가 2분의 9 집어넣으면
2가 된다 하나. 이렇게 해서 n의 값을 정하는 거야. 이 값을 정하면 여기에 2분의 5가 들어가니까 2에 2n분의 5가 2가 되고 2에 2n분의 9가 2가 되는 거야. 얘가 그럼 1이랑 같아야 되지. 얘도 1이랑 같아야 되고 이게 1이 되려면 n이 얼마가 돼야 되나? 2분의 5 n이 2분의 5하고 2분의 9가 돼야 돼요. 2분의 5보다는 크고 2분의 9보다는 작은 이 범위에 들어가야 된다. n 값이 2분의 5가 되는 순간은 여길지라는 거니까 교점이 4개밖에 안 되고 2분의 9가 되는 순간은 교점이 6개가 되는 거니까 양쪽 다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2분의 5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으면 자연수 n은 뭐가 있어? 응? 3, 4? 2개밖에 없겠지? 그걸 또 어떻게 하래? 더하래. 3, 4 9가 돼야 되는데 2분의 5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 2개 왔는데 어? 2분의 3에서 2분의 가까운데 2분의 저기 2분의 3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는데 아 여기 2분의 7이구나. 그럼 여기는 2분의 11이겠네. 그럼 여기는 2분의 7 들어가서 2분의 7 되고 여기는 2분의 11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2분의 7, 2분의 11 그러면 4하고 5가 답이 되겠다. 4, 5 응? 4, 5가 답이 돼서 더해서 9 오케이? 분수 덧셈을 잘못했습니다. 20 더 가야 되니까 2분의 7부터 2분의 11까지가 된 거야. 분명한 건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문제가 된 거야 이제. 응? 많이 지났죠? 많이 지나갔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라 많이는 안 시키겠습니다. 31번부터 37번까지도 31번부터 37번까지도 한 번만 보고 오세요. 응? 그래서 안 되는 거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말고 그래봤자 한 7문제잖아. 7문제. 수투 부분도 잠깐 볼까요? 수투도 지난번에 제가 잔뜩 시킨 것 같은데 극한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90쪽까지는 15번은 같이 풀었었죠? 16, 17번도 같이 풀었던 것 같고 18번 괜찮으세요? 해봤어? 안 괜찮아? 자, 18번 뒤에서 해서 우리 27번까지 있는 문제들 한번 볼 텐데 너무 오래된 거 빼고 18번 한번 볼까요? 18번부터 91쪽에 18번입니다. 91쪽에 18번. 자, 실수 ABC와 두함수 fx, gx에 대하여 얘네들에 대한 합성함수 gx는 함수의 그래프를 줬어요. 그리고 fx가 이렇게 되어 있다. fx를 gx에다 대입해서 그러니까 합성을 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역함수를 갖는다. 역함수의 의미가 뭐죠? 역함수의 의미가? 역함수가 되려면 역함수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얘가 이제 같은 표현이 1대1 대응.
1대1 대응의 또 다른 표현이 단조 증가, 단조 감소. 단조의 의미는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해야지 1대1 대응이 된다는 뜻입니다. 응? 어떤 함수가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 이렇게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그 함수가 감소만 해야 이 함수는 역함수를 가질 수 있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려면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해야 돼. 문제로 주어진 합성함수는 g에다가 f를 합성할 거니까 fx가 gx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근데 gx라는 함수가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고 있어요.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fx는 fx가 가져야 되는 값이 지금 이 감소만 하는 구간만 이 안에다 집어넣던가, 이 안에 해당하는 값이 fx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감소만 하겠죠. 아니면 여기만 들어가든가 fx가 여기 이만큼만 들어가면 역시 여기서는 증가만 할 거고, 아니면 이쪽이 되던가 감소만 하든가. 그래서 fx가 이렇게 대입이 돼야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감소와 증가가 섞여서 들어가면 그럼 얘네들은 1대1 대응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fx가 가지고 있는 값의 범위 자체가 이 안에 들어와 줘야 돼. 자, 이런 어떤 감소만 하거나 증가만 하는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fx의 식을 봤더니 fx가 x 플러스 a, 그 다음에 bx, 그 다음에 x 플러스 c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 fx를 gx에다가 적용하게 되면 적용하려고 봤더니 x 플러스 a의 x가 마이너스 1로 작을 때, 그 다음에 bx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x 빼기 a, x 더하기 c, 얘는 x가 1보다 커나 같을 때, 이 fx라는 함수 자체가 마이너스 1하고 1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1이고 그다음 여기 bx잖아. 그냥 bx니까 여기만 모르고 여기도 얘가 쭉 올라가면 a하고 만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연결되는 어떤 함수도 증가하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죠.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와서 여기 1부터 또 연결돼서 이렇게 가고 있는 함수가 될 거야. 그지? fx라는 함수에 대한 조건은 연속이다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서, 연속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서 이것 따로 얘기할 수 없고요. 자, gx에 대한 함수도 이제 연결을 시켜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개 부분에 대해서 gx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시면 gx는 맨 왼쪽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마이너스 2의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마이너스 1보 작으면 작으니까 마이너스 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럼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빼기 2, 요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그냥 x네 x, 이때는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어지는 함수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y절편이 2, x가 1보다 커나 같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 fx는 어디다 대입해야 돼? x 플러스 a를 대입할 수 있는 데가 어디야? 합성하는 거니까 합성해야 되니까 얘는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지.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g에다가 fx를 넣을 거니까, 이게 넣어줄 거니까
넣어주게 되면 첫 번째 놈이 여기 들어가잖아.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집어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나? 이해하고 있어요? 예. 두 번째 거는 얘는 bx는 여기로 들어가야 되잖아. x 대신에 bx 들어가고 얘도 여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게 합성한 거야, 합성한 거.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역함수가 있어야 되면 얘하고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만나야 돼. 요 놈하고 요 놈이 1에서 또 만나야 되는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빼기 a가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여기다 1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지겠네. 똑같은 조건이 돼버려. 아니구나, 다르구나. 됐지? a 넘겨서 a 빼기 b가 마이너스 1, a 더하기 b가 1. 둘이 연립하면 a, b 값 구할 수 있겠죠? a가 0이고 b는 1이어야 되겠네. 이렇게. 그럼 주어진 직선이 그냥 a가 0이고 그럼 x-2 마이너스 2는 쪽으로 얘가 감소하겠죠. b가 1이 되면 C가 뭐죠? C. 아, A하고 C가 다르구나. 쏘리. 여기 C였어. 여기 C가 들어가야 되죠? C. 그럼 여기도 C가 돼야 돼.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 더하기 1 대입하면 1 빼기 C. 왜 마이너스예요? X 플러스 C가 요 X 자리에 대입이 된 거니까 아 제외하고요. 그대로 합성한 거라서 맞죠? X 더하기 A, BX, X 더하기 C 그죠? 그리고 F를 G에다 합성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조건식이 A 더하기 C가 됐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A 더하기 B 더하기 2C 구할 수 있네. 그러면 위에 거하고 요거 2C 만들려면 요 아래다가 곱하기 2 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2A 더하기 2C는 2. 그 다음에 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 요 놈이 1번, 2번. 요 2번에다 곱하기 2 하는 거에서 얘를 빼주는 거야. 2A 빼기 A 하면 A가 될 거고. 요 빼주는 거니까 더하기 B가 될 거고. 2C가 남겠죠. 그래서 3이 답이 되겠고. A, B, C를 확정할 수는 없는데 이 값은 구할 수 있는 상태지. 3이 답이 없는데. 그래요? 얘에서 1번을 뺐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20.
A가 아니구나. B네. 그러면 아까 다 잘못 해놨죠? B 더하기 C가 1이죠. 근데 얘를 만들어야 돼. 아, 더하면 되겠구나. 여기다 2를 곱해서 2B 더하기 2C는 2를 만들고 얘하고 얘를 더하면 이게 나오겠다. 여기다가 2를 곱해서 1번이랑 더하면 A, 2B에서 마이너스 B 더하면 B 나오고 2C가 나와서 얘는 1이 되는 거죠. 1. 오케이. 1이 답이네. 1. 그죠? 이건 어차피 수능 문제에서는 탈락될 만한 이야기라 A, B, C를 확정하지 못하고 답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오케이. 이해돼요? 19, 20, 21 22번까지 한 번만 쭉 봐주시겠습니까? 풀 수 있는 것들 풀면서 한번 가보자. 19번은 그냥 붙여 이게 저기 연속 이용하면 될걸? 연속 이용하면 일단 좌극한 우극한 같아야 되지. 봐봐. 주어진 함수가 지금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gx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gx라는 함수 자체가 마이너스 fx에 x의 제곱 더하기 4가 있을 거고 x가 0보다 클 때는 gx가 fx 넘겨주면 f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그리고 0에서의 극한을 구해. 응? 0에서의 좌극한을 위에 걸로 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게 x가 0에서의 좌극한과 fx, gx 요거하고 요 밑에 x가 0에서의 우극한 요 두 개의 차를 6이라고 줬으니까 위에 거 이용해서 구해보면 fx는 어떤 상태지? fx는 연속이니까 이거의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 같겠지. 아니 지금 우리가 f0 구해기잖아. 난 여기다가 극한을 취할 건데 그냥 마이너스 f0라고 취할 거라고. 얘는 0이니까 4 남겠죠? 맞아? 얘를 이렇게 쓴 거야. 아저씨 알아들어? 집중하냐? 니도 해야지. 이 아래 거에다가도 마찬가지야. F0 빵빵 마이너스 8 정리하면 마이너스 2F0 4 더하기 8 12 얘가 6하고 같아야 되는 거지. 이게 6이니까요. 응? 따라서 F0는 3이 되면 되겠네. 뭐야? 너도 그 똑같이 하면 돼. 그냥 하면 연속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였던 거야.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의 fx하고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에서의 fx하고 f0라고 하는 놈이 다 같기 때문에
요거 구할 때도 F0로 바꿨었고, 응? 그다음 요거 조금한 구할 때도 F0라고 쓴 거지. 이 세 개 같으니까. 그리고 문제의 의도도 이 연속의 정의를 이용해서 F0를 구해봐라. 이런 의미였고. 20번은 어때요? 20번? 근데 원래 연속 함수랑 불연속 함수 더하면 불연속 함수 되는 거 아니에요? 더하면? 더 빼면 불연속 함수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여기 F랑 G 더했는데 왜 다른 함수 나와요? 아, 다음 함수가 같다고? fx하고 gx를 더했을 때? 근데 이거는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를 바꿔놨잖아. 그럼 GX는 0에서만 불연속인 거예요? 그렇죠. 0에서만 불연속인 걸로 보면 되죠. 이렇게. 자, 20번은 어때? 20번은? 20번은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자, 2차 함수 fx가 가조건에 의하면 fx는 어떤 상태지? 민규야! 네. 가조건에 의하면 fx는 뭐니?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야? 이게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분모가 0이 됐다는 뜻이야. 분모가 x는 1에서 x는 2에서 0이 됐다는 뜻인 거야. 그럼 x 빼기 1과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fx는 불연속이 되겠죠. 이 나에다 대입할까?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x 빼기 2분의 a의 x 빼기 1, x 빼기 2가 4가 돼야 되니까 2 대입하면 a는 4가 나오겠지. 그래서 F4를 구하랍니다. A가 4고 4 대입하면 3 되고 2 되고 그래서 F4는 24가 답이 돼야 된다. fx분의 x가 얘가 불연속이 되는 어떤 점을 준단 말이죠. x는 알파와 x는 베타에서 이 얘기는 곧 분모가 0이 되는다. fx는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뜻인 거야. 분모가 0이 되는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fx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지. 하자. 응? 이건 할 수 있어야 돼. 21번은 fx분의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돼. 문제에 주어져 있는 gx는 이 gx는 얘네 연속 함수야. 그런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fx의 상태는 어때야 되냐는 거죠. fx의 상태는 fx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6 주어져 있는 fx의 상태 자체가 얘는 항상 0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0이 될 리가 없는 거지. 그지? 0이 될 리가 없어. 또 하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얘가 1이 돼요. 1. 2를 기준으로 해서 fx가 2,2까지 이렇게 오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1인 거야. 1. 그러면 지금 현재 분모는 x는 2에서 불연속인 거지. 그지? 분모는 x는 2에서 불연속인 거야. 근데 그 불연속인 순간이 연속이 되게 만드는 gx는 어떻게 만들면 되지? fx분의 gx요. gx는 1차 함수라서 이 gx 자체는
연속함수예요. 얘는 연속함수인 거야.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일 수 있는 상황도 없어. 다만 분모에 있는 fx는 x는 2에서 불연속인 상태야. 그러면 이 gx가 분자에 있는 gx가 fx분의 gx를 연속이 되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죠. 2에서의 함수값이 극한값이 다 0이 돼버리면 돼요. 2a 더하기 1이 0이면 된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그러면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연속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a가 분모가 불연속이 되는 순간에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다 0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지.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 문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2번도 fx하고 gx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gx는 연속함수예요. 근데 x는 a에서 불연속일 수 있는 상태인 거죠. fx가 연속이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니까. 근데 만약에 x는 a에서 불연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연속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gx가 x는 a에서 0이 돼버리면 됩니다. 두 가지 상황을 보셔야 돼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면 되고요. 두 번째는 a가 0이 되면 됩니다. gx가 x는 a에서의 함수값 극한값이 다 0이면 f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어도 돼요. 요거부터 할까? a 빼기 2a 마이너스 7이 0이 되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7이면 되나? 두 번째 건 뭐 간단하죠? fx가 a에서 연속이 되려면 a 더하기 3하고 a 세제곱 마이너스 a 여기 같아지면 되겠지. a 3승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은 0.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는데 a 값의 곱이면 이건 a 마이너스 a분의 d 하면 되지. 네. 이거 세제곱이. 아 제곱인가요? sorry. 이거는 0이 되면 a 값이 존재하지 않지 않나? 마이너스 3이야? 그러네. 넘기니까 마이너스 3. 존재하네.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7 곱하라 그랬으니까 21을 답으로 하면 됩니다. 오케이. 23, 24 이것도 답안 문제만 풀어볼까요? 27번까지 23, 24, 25, 26, 27까지는 풀어갖고 오세요. 4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준 문제가 한 12개밖에 안 돼요. 별로 안 되니까 한번 풀어보고 와. 네, 27번까지만. 다음 시간에는 23번부터 시작을 해서 수투 부분 정리하고 수 원도 아까 29쪽까지 풀어갖고 가겠습니다. 29쪽.